자, 인공지능 AI가 이제 교실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쓸까 말까 하는 고민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죠. 진짜 질문은 이제 어떻게 쓸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단순히 AI를 막거나 무작정 허용하는 걸 넘어서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AI와 함께 갈 수 있는 새로운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학교들이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어요. 학생들이 과제에 AI를 쓰기 시작하니까 가장 쉽고 빠른 해결책은 그냥 전면 금지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리고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네, 맞습니다. 생성형 AI가 얼마나 복잡한지 생각해보면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흑백으로 나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교육 현장의 진짜 필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더 중요한 논의를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4가지 핵심 열쇠를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만들 새로운 AI 규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둘째,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지 그 선은 어떻게 그을까? 셋째, 평가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규칙은 대체 누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지금부터 같이 그 답을 찾아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제안하는 해법은요, 이거 하나만 지키세요 하는 단 하나의 규칙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는 4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 하나의 종합적인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4가지 기둥입니다. 투명성, 명확한 경계, 평가의 재설계, 그리고 거버넌스. 아니, 왜 이렇게 4가지나 필요하냐고요? 이 중에 단 하나라도 빠지면 AI 시대의 교육 정책이라는 집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4가지 구조를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앞으로의 내용이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올 겁니다. 좋아요. 그럼 첫 2가지 기둥부터 자세히 한번 뜯어보죠. 바로 투명성과 경계인데요. 이 둘은 뭐랄까 한 팀처럼 움직이면서 학생과 교육자 모두에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된다는 명확한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투명성.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솔직함이에요. 핵심은 AI를 썼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썼으면 썼다고 솔직하게 밝히자는 겁니다. 우리가 책이나 논문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는 거랑 똑같죠? 이건 학생들을 벌주려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아니, 그럼 투명성을 어떻게 실천하라는 걸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예를 들면 AI가 만들어준 문장은 책 인용하듯이 출처를 딱 밝히고요. 아이디어 구상에 도움을 받았는지 아니면 초안 작성에 썼는지 AI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적는 거죠. 심지어 내가 AI한테 어떤 질문을 했고 AI가 뭐라고 답했는지 그 대화 기록 전체를 과제물 뒤에 첨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투명성과 경계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한편으로는 AI를 어떻게 썼는지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의 본질을 해치는 행동들, 예를 들어 교수가 AI로 채점을 해버린다거나 학생이 리포트 전체를 그냥 AI한테 써달라고 하는 이런 행동은 명확하게 금지하면서 선을 긋는 겁니다. 이 2개가 같이 가야만 제대로 작동하는 것. 자, 이제 3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볼게요. AI의 등장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줬어요. 바로 우리가 학생들의 학습을 측정하는 방식, 즉 평가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최종 결과물 하나만 띡 보고 점수를 매기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아니 어쩌면 좀 무서운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인지적 표절이라는 겁니다. 이건 기존의 표절 검사기로는 절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글자 그대로 베낀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학생의 고민이나 생각은 하나도 없이 AI가 만들어준 그럴듯한 텍스트를 그냥 자기 것인 양 제출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복사, 붙여넣기를 잡는 것에서 학생의 생각 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그럼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단계별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학생이 자기 아이디어로 제안서랑 개요를 내고요. 그 다음에 AI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기록을 남기면서 초안을 써서 제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을 낼 때 이 과제를 하면서 뭘 배우고 느꼈는지 개인적인 성찰까지 함께 제출하게 하는 것.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AI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학생 자신만의 진짜 배움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고민의 흔적, 비판적인 생각, 독창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개인적인 성찰.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배움의 증거 아니겠어요?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규칙들 대체 누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거버넌스 그리고 적응성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규칙은요, 절대로 책상에 앉은 몇몇이 만들 수 없어요. 학생, 교수님, 교직원분들은 물론이고 관련 분야 연구자나 윤리, 개인정보 전문가까지 학내 공동체의 모든 주요 구성원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진짜 힘이 생깁니다. 핵심은 딱 이겁니다. AI 규칙은 위에서 내려 찍는 명령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든 합의여야 한다는 것.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아래로부터 만들어질 때 비로소 모두가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살아있는 규칙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규칙은 한번 만들고 끝나는 박물관에 있는 돌에 새긴 법전 같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규칙도 계속해서 상황에 맞춰 업데이트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문서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핵심 원칙. 첫째, 솔직하게 밝히는 투명성. 둘째, 명확한 선을 긋는 경계. 셋째, 결과가 아닌 과정을 보는 평가. 그리고 넷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 이 네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갈 때 AI는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우리 교육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AI를 둘러싼 논의의 중심을 너 혹시 부정행위했어? 를 찾아내는 것에서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 무엇을 배웠니? 라는 질문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AI는 우리 교육계의 기술 그 이상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게 대체 뭐냐고요?